반갑습니다. 제4칙 원문간 달마에겐 수염이 없다. 한문으로 호자무수. 그 밑에 고칙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호감이라는 선사가 말했습니다. 호감이라는 선사는 송나라 시대의 선성인데, 이 스님은 원어극건이라는 아주 유명한 그 배감록이라는 책을 쓰는 그 선사의 손자입니다. 그러니까 법손이라고, 그게 자기 위에 스승이 있고 그 위에 스승이 이제 원어극건이라는 선사인데 아주 유명한 선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도 그 사람의 법을 이어서 이제 법상에 섰습니다. 사람들 앞에 딱 서서 묻습니다. 보리달마에게는 어찌하여 수염이 없는가? 아주 간단한 대답이죠. 질문입니다. 이것이 이제 선의 모양, 선의 이제 방식인데, 한마디로 말하면, 요즘으로 말하면 주먹을 한번 갑자기, 사람들이 모였는데 갑자기 뭡니까? 주먹을 팍 내밀어 훅, 어퍼컷을 훅 날려버립니다. 푹 던져버린 거예요. 무공이 있는데 무공한테 묻습니다. 너는 왜 여자야? 무공이 뭐라고 대답해요? 응? 적하면 이제 뚜디 맞는 거야. 우리 바라한테, 바라는 남자야 여자야? 응? 적하면 또 뚜디 맞는 거야. 보리달마에게는 어찌하여 수염이 없는가? 여러분이 달마도 본 사람 있어요? 달마 그림에 수염이 있어 없어? 달마도에 보면 수염이 엄청 많이 나 있어. 수염이 많이 나 있는데 갑작스럽게 사람들한테 달마한테 왜 수염이 없어? 이렇게 물으니까, 지금 우리 바라한테 너 남자야 여자야? 이렇게 물으니까 어떻게 해요? 저 남자인데요? 이렇게 하는 순간에 지금 이게 분별, 이것이냐 저것이냐, 옳으냐 그러냐, 지금 우리는 여기서 하는 것은 무엇을 하려고 하냐면 정답을 찾으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에는 정답이 없어요. 그럼 정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의문을 만드는 거예요. 질문을 지금 하는 겁니다. 질문이 있으면 인간은 무조건 답을 찾아내려고 해요. 그런데 질문에 대한 그 답은 전부 머리입니다. 그 진실한 정답이 아니란 말이에요. 어떤 정답을 이야기해도 그것은 개념이고 우리가 만들어진 의식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떤 정답을 찾고자 한다 그러면, 제가 그래서 사람들이 방법을 찾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묻지 말고 자기 문제를 먼저 탐구하라. 자기 문제를
먼저 물어보란 말이에요. 자기가 뭐가 문제인가를 보라. 문제를 아는 사람은 정답을 안다. 의문을 아는 사람, 올바르게 질문할 줄 아는 사람, 의문을 가진 사람은 정답이 저절로 나온다. 그래서 뭡니까? 여러분한테 품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슴에 품으란 말이에요. 나는 왜 이럴까? 이게 뭐지? 뭐라고 여러분들 안에서 뭔가 의문을 가지고 그 의문을 여러분 가슴에 품으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품지 못하고 머리로 바로 던져버려요. 머리로 바로 해석해 봅니다. 남자야, 여자야? 저 남자인데요. 수염이 있어, 없어? 수염 없는데요? 수염이 왜 많아? 수염이 많은데? 지금 이런 것을 이제 우리가 선적인 방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선이라는 것은 일반 우리가 부처님이 깨달았는 방식하고는 좀 많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불교가 지금 여기서 나오는 한문으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서천호자입니다. 서천이 어디예요? 인도죠, 그죠? 서쪽 나라. 호자라는 것은 오랑캐를 말합니다. 서쪽 나라의 오랑캐는 왜 수염이 없는가?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은 자기들 말고 다 오랑캐예요. 저기 인도는 서쪽 오랑캐, 동쪽은 동이족, 우리 동쪽 오랑캐, 남만은 남만의 오랑캐, 저 북쪽은 북쪽 오랑캐, 전부 오랑캐고 자기들만. 그래서 이제 지금 이렇게 서천 이렇게 호자라고 한 거예요. 한문으로 하면. 이렇게 중국에 불교가 이렇게 들어와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불교는 일반 부처님이 말씀하신 불교가 아닙니다. 이것은 선불교예요. 선불교라는 것은 중국에서 독특한 문화에 의해서 만들어져서 우리나라로 들어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부처님의 그런 불교 방식은 아닙니다. 부처님이 하신 불교 방식은 뭐예요? 올바른 법을 우리 가르침, 12연기, 인간의 어떻게 우리는 이 연기에 의해서 생겼는가, 사성제, 팔정도, 이런 것을 올바르게 관합니다. 관찰. 나를 정확하게 이렇게 관찰해서 탐구해서 무엇을 나라고 하지? 무엇이 내가 아닌가? 이렇게 우리가 자기를 관하고 부처님이 하신 방식이죠.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가 정통 불교의 방식인데, 그래서 우리 이 선불교에서는 위파사나, 관법이 없죠. 그래서 관법은 지금 저기 남방불교에서, 위파사나는 남방불교에서 지금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최근에 틱란 스님이나 이런 스님을 통해서 지금 이 우리나라로 지금 이렇게 전수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전에 우리나라 불교는 다 뭐냐? 아예 무속과 접속되어 있는 불교나 아니면 이제 이런 선불교예요. 그러니까 일반 몇몇 스님들은 선불교를 하고 나머지 대중들은 다 뭐예요? 복을 빌고 이제 이게 구복적인 불교죠. 그런 불교를 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 선불교는 좀 어렵다. 일반 사람들이 접근하기가 참 어려워요. 지금 어떤 사람한테 가가 떡 있는데 쭉 사람들 앉았는데 지금 힘들어가지고 이렇게 왔어. 힘들어가지고 왔는데 갑자기 달마한테 수염이 왜 없어? 이렇게 물으면 사람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그리고 옛날에는 한문을 공부한 사람도 몇 명 되겠어? 한문을 공부한 사람이 진짜 몇 명 되겠어요? 이 70년대만 해도 80년대 이때까지만 해도 여러분 한문도 별로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이 선을 갖다가 누가 하겠어요? 어렵다고. 그래서 중국 선은 중국의 도교 사상이 아주 이렇게 중국에는 중국 문화 자체에 도교 사상이 있었습니다. 도교의 가장 기본적인 그 모토가 뭐예요? 도교하면 떠오르는 게 뭐예요? 무엇을 위해서 우리 수련하죠, 도교는? 무위자연. 그 무위자연이 지금 다른 말로 하면 선과 같습니다. 무위예요. 무위법. 한마디로 말해 지금 뭔가 탐구하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뭔가를 갖다가 이렇게 알려고 하고 이러면 다 뭐예요? 유의법이다 말이에요. 그럼 유의법은 다 틀렸다. 무의법이다. 일으키지 마라. 뭐 하려고 하지 마라. 무의자연. 일으키면 무의의 반대는, 자연의 반대는 뭐예요? 인공. 너가 뭔가 말을 꺼내면 다 틀렸다. 말을 꺼내면 이렇게 해도 막 틀렸고, 무조건 말해보면 틀려요. 왜? 자연이어야 되는데 인공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도교 사상의 중국이라는 그 문화에 있는 도교의 무의자연의 사상이 이 불교하고 접속이 되어서 만들어진 게 선불교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남방불교하고는 좀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는 어떤 면에서 이런 선불교는 자각을 좀 이렇게 하는 데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좀 주로 하려고 하는 건 여러분 자각입니다.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려고 하는 데는 별로 도움이 안 될 거라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이게 하두를 해서, 한마디로 말하면 선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두를 하다가 어느 순간에 깨달았다 이 말이에요. 그냥 이게 물을 깨달았다. 무의자연을 깨달았다. 공을 깨달았다. 그런데 이렇게 가는 데 있어서, 공을 깨닫고 이렇게 가는 데 있어서 이런 사람들이 다 병자가 되는 사람이 대부분이었어요. 왜냐하면 평생 앉아가지고 머리로 아무리 싸매봐야 지금 이 단어를 들고 이 단어 가지고 깨달으려고 해보세요. 어떻게 깨닫겠어요, 이거? 이 단어 들고 앉아가지고 달마는 왜 수염이 없다고 했을까? 달마는 왜 수염이 없다고? 이거 아무리 해봐야 거기서 어떤 깨달음이 일어나겠어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이렇게 달마에게는 어찌하여 수염이 없는가, 이렇게 이제 그 밑에 무문의 말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창구하려면 진실로 창구해야 하고 깨달으려면 진실로 깨달아야 한다. 이 참구라는 것은 뭐예요? 탐구죠, 그죠? 그러니까 탐구하려고 하면 무엇이 내가 아닌지를 탐구해야 되는데, 무엇이 나인지를 탐구하니까 참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고 있는 방식이 내가 누구인지를 알려고 하기보다는 무엇이 내가 아닌지를 알려고 하는 방법. 여러분들이 진리가 무엇인지,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려고 하기보다는 무엇이 사랑이 아니고 무엇이 진리가 아닌지를 알려고 하는 것이 차라리 참고가 되면 그게 좀 더 빠를 수도 있겠죠. 보리달마를 마땅히 한번 직접 만나보아야 하지만, 보리달마는 깨달음을 말합니다. 깨달음을 직접 봐야 하지만
직접 만난다고 말한다면 벌써 둘로 갈라졌다. 깨달음을 한번 봐야 하는데, 직접 만나봐야 하는데, 이 직접 만난다고 하면 깨달음하고 내하고 두 개가 나눠져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닌 틀렸다 이 말이에요. 보려고 하면 넌 틀렸다 벌써. 지금 이 소리입니다. 깨달음이라는 것은 불이법이고 너도 없고 나도 없고 그냥 온전한 하나 속에 있는데, 깨달음을 만나려고 한다 이 말 자체가 벌써 둘이죠. 깨달음이 있고 깨달음을 만나려고 하는 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둘로 갈라졌다. 그 밑에 어리석은 사람 앞에서는 꿈 이야기를 하면 안 되니 보리달마에게 수염이 없다고 하여 맑은 정신을 흐릿하게 만드는구나. 참 이게 뭐냐면, 수수께끼도 아니고, 어리석은 사람 앞에서는 깨닫지 못한 사람, 무명에 있는 사람, 모르는, 지금 이렇게 어리석은 사람에서 꿈 이야기를 하면 안 된다. 어리석은 사람은 꿈속에 빠져 있는 사람이죠. 꿈꾸고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들은. 그러니까 지금 보리달마한테 수염이 있다, 수염이 없다 하는 소리는 뭐예요? 꿈꾸는 이야기예요. 그런 소리 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맑은 정신을 갖다가 더 흐리게 만든다. 그런 지금 무명의 손이고, 그 밑에 이제 군소리는 달마에게 수염이 없다니 무슨 잠꼬대를 하는가. 달마에게 수염이 있다는 놈도 한방 때려 잠을 깨워야 하리라. 수염이 있다고 해도 틀렸고 없다고 해도 틀렸고, 그건 뭐 웃자란 말이야. 지금 이거죠, 그죠? 있다고 해도 틀렸고 없다고 해도 틀렸고, 맞다고 해도 틀렸고 틀렸다고 해도 맞고,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뭡니까? 머리로 맞느냐 틀렸느냐, 옳으냐 그르냐, 잘하느냐 못하느니, 이런 소리는 그런 거 다 꿈속의 이야기다 이 말이에요. 그건 만들어진 거라. 그건 진짜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런 거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매일 뭡니까? 잘하느니 못하느니, 누가 나를 맞다고 했느니 틀리다고 했느니, 옳으니 그러니, 계속 이런 소리 속에 우리가 지금 꿈속에 살고 있다 이 말이에요. 뭐들 어때요? 아직도 그런 게 있는 것 같아? 그럼 그게 옳고 그러면 실체가 있을까? 우공 어때? 잘하는 것과 못하는 것에 실체가 있어? 우리 우선 어때? 잘하는 것과 못하는 것에 실체가 있는가?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기준을 만들어서 지금 하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만드는 거잖아. 그러고 그 만든 것이, 자기가 만든 것은 또 변하게 돼 있다고. 만든 것은 무조건 변합니다. 여러분들의 기준도 계속 변해요. 그것을 우리는 뭐라 그래요? 무상하다 그래요. 그런데 그 무상한 것이 무상하기 때문에 실체가 없잖아. 그런데도 우리는 지금 이 만들어진 의식 속에 우리가 배워왔던 것이 그거죠, 그죠? 옳으냐, 그러냐, 잘하느냐, 못하느냐, 이것이냐, 저것이냐. 어릴 때 우리가 국민학교 다닐 때, 초등학교 때부터 배웠는 것이 선의 반대는 뭐예요? 악. 하늘 반대는 뭐야? 땅.
물 반대는 뭐야? 육지. 남자 반대는 뭐야? 여자. 우리가 지금 배운 게 뭐예요? 계속 그 반대되는 것을 지금 배워왔단 말이에요. 이거 아니면 저거, 저거 아니면 이거. 그것들이 이제 초등학교 때부터 시작해서 중학교 올라가면 좀 더 커지고, 이제 그것이 개념으로 되고, 이제 이런 개념, 저런 개념, 또 개념이 조금 더 커지면 관념이 되어서, 그러니까 우리를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붙들고 있는 그런 많은 것들이 지금 그 이름, 개념, 관념, 그런 자기만의 그런 경험 속에서 만들어 놓은 그런 믿음 체계를 여러분들이 붙들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깨는 게 사실은 이 선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선은 엄청 이렇게 단순해요. 단순한데 이 선을 하는 사람들 본인들은 뭐라 그러냐면 최상승법이라 합니다. 소성이 있고 대성이 있고, 지금 이 선은 뭐예요? 최상승. 그러니까 최고 뛰어난 놈들만 한다. 그러니까 자기들은 최고 뛰어난 사람들이다. 자고로 이제 이렇게 자기를 선전합니다. 여러분한테 여러분들이 어떤 질문을 합니다. 스스로. 여러분들이 어떤 질문을, 자기 안에서 질문이 나오면 그 질문에 대해 가지고 어떤 답을 해도 사실은 잠꼬대예요. 그럼 환상이라고. 그러면 정답이 없는가? 그것은 아닙니다. 사실은 모두가 정답입니다. 고정되어 정답이라는 것은 없으면서도 또 다 정답이에요. 그러니까 정답이 하나일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학교 다니면서 정답이 하나라고 이렇게 배운 거예요. 요것이 정답이야. 시험 칠 때 그렇게 하지. 요것이 정답이야. 그런데 이렇게 정답을 찾아보면 황당합니다. 진짜 이렇게 객관적으로 놓고 보면 황당해요. 국어 해놔놓고 국어 이렇게 시험 친다고 여와가지고 저 공부하고 있는데 국어 이렇게 내한테 물어봐요. 그럼 나 진짜 지금 고3 내가 참 가르치려고. 근데 읽어보면 다 정답이야, 내가 보니까. 다 정답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작가가 지금 우리는 작가가 무슨 생각하는지도 몰라요, 사실은. 그래가지고 텔레비에 나오는데 그 시를 직접 썼는 작가가 그 문제를 푸는데 틀려요. 자기 시인데 그 시에서 무엇을 원합니까? 뭐 이렇게 이제 정답을 찾는데 작가도 못 찾아요. 우리는 그런 것을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뭐 국어 시험이든 뭐 수필이든 아니면 소설이든 아니면 시든 거기에 어떻게 정답이 있겠어요, 그죠? 하나 더하기 하나는 어떤 거는 하나고,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과거에 하나 더하기 하나는 둘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세계예요? 이게 입자 세계에서 이야기하는 거죠. 입자 물리학. 그런데 양자 물리학이 나오면서 이거는 다 깨져버린 거예요. 이게 이제 물리학 자체가 틀린 거죠, 그죠? 만약에 그러고 하나 더하기 하나가 둘이라 그러는데 이제 이것을 기운의 세계에 가면 또 완전히 달라요. 이 물질의 세계에서는 맞는데 기운의 세계에서는 달라요. 진동의 세계에 가면 완전히 다르고 마음의 세계는 더더욱 다르겠죠, 그죠? 그러니까 의식의 차원에 따라서 전혀 다른 정답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디에서 정답을 찾아야 되느냐는 거예요. 답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면 진짜 중요한 것은 뭐냐? 답이 아니고 스스로 내는 의문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 나의 의문이 중요하다고. 내가 지금 스스로 자기 내면에서 이거에 뭐야? 이렇게 스스로 질문하는 것. 그 질문 속에는 자기의 것이 온전히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질문을 할 줄 아는 사람. 깨달음은 그러면 이 깨달음은 선에서는 깨달음을 뭐라 그러냐면 의문, 화두를 의심, 의단, 의정. 그러니까 그 질문이 의문이 커지면 답은 어느 순간에 튀어나온다. 어느 순간에 드러난다. 답은 어디서 나오느냐? 여러분 가슴에서 나온다. 어느 날 갑자기 답이 솟아나 버리는 거예요. 지난번에 우리 구지수지 할 때 이야기했듯이 제가 아는 도반이 딱 이렇게 뭡니까? 팔을 딱 보고 있다가 나비가 딱 앉을 때 답이 솟아난 거예요. 자기 안에서 계속 의문을 가진 거예요. 뭐야? 삶이 뭐야? 나는 왜 살아야 되지? 나는 어디로 가야 되지? 이렇게 계속 질문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계속 질문을 하고 있었는데 그 질문에 대한 답이 드러나 버린 거예요. 팔을 딱 보는데 그 순간에 계속 이렇게 질문하다가 어느 순간에 눈을 한번 딱 돌려 아무 생각 없이 눈을 딱 돌렸는데 거기에 나비가 딱 앉는 순간에 이때까지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 의문을 계속 했는데 이 의문이 순간 확 터져버린 거예요. 아! 저것은 파가 아니야! 아, 저것은 나비가 아니야! 저것은 사랑이야! 이렇게 봅니까? 가슴이 훅 나와버린 거예요. 여러분 안에서 그런 질문을 지금 가지고 있냐, 이 말이에요. 그 간절한 질문, 진짜를 알고자 하는, 진실을 알고자 하고, 여러분 안에 순수함을 알고자 하는 그 질문이 있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그 질문을 계속 가지고 있을 때, 답이 여러분 안에서 솟아나는 거예요. 그게 깨달음입니다. 솟아난다. 그런데 그 전에 여러분이 머리로 이걸까 저걸까 책을 읽고 이런 사람의 이야기 저런 사람의 이야기 경전을 보고 부처님의 이야기 예수님의 이야기 이 모든 것들은 다 뭐예요? 그것은 그냥 뭡니까? 자기에게는 쓰레기와 같아요. 그건 진리하고 아무 관계 없습니다. 그냥 말일 뿐입니다. 노자의 도덕경의 1장이 이렇게 했다, 그죠? 도가 도면 비상도다. 도라고 하는 순간, 도라고 하면 가도, 도라고 하면 비상도, 항상 있는 도가 아니다. 비상도, 항상 하는 도가 아니다. 그것은 뭡니까? 도라고 하는 순간에 나만의 이 도에 갇혀버린 거예요. 거기 갇혀버린 거예요. 어떤 사람을 여러분들이 어떤 사물을 보고 그 밑에 이래요. 명가 명이면 비상명이다. 여러분이 어떤 사람을 보고 원화를 보고 원화 이렇게 하는 순간에 여러분들은 원화를 모른다 이 말이에요. 이름에 갇혀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을 내가 잘 알아. 나는 우공을 잘 알아. 우공은 이름이 우공이고 언제 태어났고
어릴 때 어떻게 자랐고, 뭘 좋아하고, 남자고, 학교는 어디 나왔고, 이렇게 쫙 읊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그 사람 잘 알아요. 그거는 뭐예요? 그냥 다 껍데기죠, 그죠? 근데 그거 가지고 어떻게 그 사람을 알아? 그 사람을 안다는 것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것들이 다 떨어졌는 상태에서 보는 것. 그 사람이 남자다, 여자다, 젊었다, 늙었다, 직장이 어떻고, 지금 내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든 그 편견이나 알미 다 지워진 상태에서 있는 그대로 딱 볼 수 있는 그 열린 가슴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슴으로 딱 볼 때 여러분이 그 사람을 그냥 아는 것이지, 머리로 이렇게, 이 사람 이름이, 대충, 성격이 이렇겠군. 그래. 이 사람은 돈이 얼마, 좀 직장은 어떻고, 공부 좀 잘하겠네. 이렇게 지금 뭡니까? 머릿속에서 다다다다닥 이 돌아가는 이건 뭐예요? 이런 알은 다 어떤 면에서 보면 그냥 하나의 딱지 붙이기입니다. 거의 만들어진 의식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순간순간 우공이라는 존재는 순간순간 계속 변해가요. 어제의 우공이 오늘의 우공이 아니다 말이에요. 항상 변해간다고. 세포도 변해가고 하는 행동도 변해가고, 그런데 스스로 변해가고 있는데 본인 스스로가 자기의 어떤 것을 붙들고 집착하고 있는 거예요. 그 집착하고 있는 것, 동일시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뭐라 그래요? 업식이라 그랬죠. 자기가 했던 그 과거의 경험을 가지고 자기의 생각을 계속 똑같이 하고, 옳으니 그러니 저 사람이 어떠니 나는 이런 사람이야. 그리고 말할 때 똑같은 말, 행동할 때 똑같이 행동해야 되는 거예요. 어제 했던 그 패턴대로 똑같이 합니다. 요 사람한테도 이렇게 행동하고 저 사람한테도 이렇게 하고, 여기 가서도 이렇게 하고 저 가서도 이렇게 하고. 왜? 나는 이런 사람이니까. 나는 어디 가서도 예를 들어서 소심해. 이렇게 뭡니까? 자기를 만들어 놓으면 여기 가서도 소심하고 저기 가서도 소심하고. 근데 소심한 사람이라는 게 없죠. 여기 가면 자기보다 좀 그 한 데를 가면 소심하고, 자기보다 더 떨어진 데 가면 자기가 더 주도돼 가지고 우리 하는 게 인간이죠. 행위자와 존재자가 없다 그랬잖아요. 어떤 사람 행위를 아주 강하게 하는 사람 만나면 자기는 존재자가 되고, 아주 행위를 안 하고 그런 사람 보면 답답해가 자기가 행위자가 되고, 그냥 변하는 거라고. 어떻게 변해요? 인연에 의해서. 무엇을 만나느냐, 어떤 것과 접촉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변하는 것이 여러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변하는 것을 변하지 않도록 여러분 스스로 붙들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붙들고 있는 것이 지금 이런 이야기에서 떨어뜨리라는 뜻이에요. 달마가 수염이 있든지 없든지 그게 무슨 관계예요, 그죠? 그래서 옛날에 만약에 친다면 달마가 수염이 있냐 이러면 뭡니까? 네 수염이나 잘 봐라 이라든지 가가지고 수염을 확 잡아 당기쁘든지 뭐 하겠죠, 그죠? 왜? 지금 우리는 이 분별을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사람을 갖다가 구덩텅이에 지금 집어넣고 있는 거예요. 선사들은 네가 지금 가슴으로 알고 있는지 머리로 알고 있는 사람은 요게 먼저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 순간에 있냐 없냐 하면 있다 그래야 되나 없다 그래야 되나, 지금 이렇게 뭡니까? 머릿속으로 돌아가면서 자기가 그 사람들을 구덩텅이에 집어넣어 버리게, 이 분별의 구덩텅이에 딱 집어넣어 버린다고. 그러니까 그 빠지는 순간에 막 때리면서 요놈들 봤지? 니 틀렸어.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분별이 심한 사람 잘 빠지겠지.
그럼 가면 완전 쥐약이에요. 너 남자야, 여자야? 가면 저 남자인데요? 그래서 분별을 머리로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알려고 하는 순간 그 머릿속에서 나오는 것은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아침에 강의했듯이 두려움 아니면 욕망입니다. 머리에서 나오는 것은 두려움 아니면 욕망이에요. 그러나 가슴은 뭡니까? 있는 그대로 봐요. 있는 그대로를 느낀다고. 지금을 산단 말이에요. 가슴은 지금 여기를 느낄 때 가슴이 열려요. 여러분들이 지금 명상을 하면서 소리를 듣고 지금 있는 것과 함께 하는 순간에 기운이 내려오고 열린단 말이에요. 그게 지금 명상입니다. 명상은 뭐예요? 지금 그 생각을 쉬어보란 말이에요. 생각을 쉬어. 그리고 지금 이 순간으로 딱 접속하란 말이에요. 그때 여러분이 가슴에서 다시 에너지가 돌아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이 가슴으로 우리가 돌아가는 것은 한문으로 이게 영어로 치면 이게 이 가슴을 막고 있는 게 커버, 가슴을 이렇게 막고 있는 걸 커버죠, 그죠? 커버를 이렇게 막고 있는데 이 커버를 갖다가 커버가 되는데 커버가 막 깨지려고 그래요. 이걸 커버를 꽉 이렇게 이게 다시 하는 걸 이게 뭐라 그래요? 리커버. 커버를 다시 이렇게 이게 한다. 이걸 한번 영어로 한번 찾아봤어요. 우리의 억압된, 만약에 우리 안에 억압된 감정이 있어요. 두려움이 있고, 지금 뭔가 내 안에 수치심이 있고, 내 안에 뭔가 이렇게 분노가 있는데, 이게 확 드러나다가 이게 확 갑자기 튀어나와 버렸어요. 확 튀어나오니까 두려움이 튀어나오고, 화가 확 튀어나오니까 이게 못 튀어나오도록 다시 확 붙잡아버리고 확 집어넣고 싹 이거 하는 걸 뭐래가 리커버. 다시 카바를 다시 덮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고 있는 명상은 뭐예요? 리커버가 아니라 카바를 갖다가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걸 디스커버. 디스커버 뭐예요? 드러내다. 카바를 없애버린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카바를 지금 듣고 있는가? 어떤 지금 심리학 용어로 친다 그러면 나는 정당화하고 있는가? 회피하고 있는가? 방어하고 있는가? 방어를 한다고 하면 어떤 방어를 하고 있고 지금 여러분들이 자기를 계속 리커버하고 있단 말이에요. 가슴을. 이 가슴에 계속 커버를 계속 지금 덮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가슴에 있는 커버가 확 떨어져 나와버렸을 때, 확 열려버렸을 때, 디스커버가 됐을 때 우리는 있는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이 어떤 카바, 첫째는 여러분 무슨 카바를 듣고 있는지부터 먼저 카바부터 알아야 된다고. 이걸 참고해야죠. 탐구해야죠. 나의 커버가 뭔지, 내가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 뭔지, 내가 지금 뭔가 뭘 되려고 하는지, 이 되려고 하는 마음은 뭐예요? 커버를 덮는 거죠. 그죠? 자기를 숨기려고 우리는 끊임없이 뭔가 되려고 한다고. 지금 내가 아닌 무언가 되려고 해요. 무언가 된다는 것은 지금의 나가 아닌 다른 무언가가 되고 싶어 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내 안에 있는 이 커버가 딱 벗겨질 때, 디스커버 될 때, 탁 치워져 버렸을 때, 우리는 온전하게 자신이 이렇게 드러나겠죠. 그것을 우리는 그런 용기가 있냐 이 말이에요. 드러나는 것을 가장 두려워합니다. 우리는 에고가. 왜냐하면 이 에고는 머리에 옳고 그름과 잘하고 못하고 이걸로 지금 되어 있기 때문에 잘 되지 않는 것이 내 안에 못난 것이 드러나는 것을 가장 두려워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게 없어요. 가슴 안에는 다 있다 이 말이에요.
알아차림이 영어로 뭐예요? mindfulness잖아요. 마음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들어있어야 돼요. 그것이 알아차림이지. 마음이 가득 차 있지 않고 마음이 몇 개만 이렇게 나누어져서 좋은 것만 가지고 있는 거. 이거는 마인드풀이 아니다. 그래서 선이라는 것은, 이 깨달음은 불교식으로 한다 그러면 지금 무, 공 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무자두가 나왔었죠. 여러분이 들고 있는 걸 다 지워라. 근데 요즘에는 이런 게 너무 어렵다고. 그렇게 하는 방법은. 그래서 지금은 깨달음이 진화하고 있어요. 그래서 옛날과 같이 한두 명 깨닫는 게 아니고 대중의 깨달음이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좀 더 합리적이고 쉬운 방법으로, 마음 공부를 하는데 제가 제일 좋은 방법은 어떤 면에서 심리학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마음을 이렇게 의문을 가지고, 심리학을 레주가 이야기하는, 심리학을 잘하려고 하면 어떻게 하느냐. 심리학을 잘하는 방법은 저를 한번 고민해봐요. 심리학을 저는 이게 배우지 않았지만 왜 심리학을 잘하냐. 이게 마음에 대한 의문이 항상 있어요. 저 사람이 왜 저렇게 했을까? 지금 의문이 항상 있단 말이에요. 저 사람 왜 저런 행동을 하지? 저 사람 왜 저런 생각을 할까? 이렇게 의문이 가지고 있고 그 의문이 너무 재밌는 거예요. 재미있으니까 계속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계속 그 의문을 계속 품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재미없는 사람은 의문 못 품고 있어요. 그냥 뭡니까? 왜 저렇지 하면서 금방 잊어버린다. 그런데 이게 재밌단 말이에요. 재밌으니까 계속 파고 들어가면서 탐구하고 있는 거예요. 참고하는 거예요. 계속 파고 들어가면서 그렇게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뭡니까? 이래서 이랬구나. 이게 이거구나. 툭 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뭡니까? 그게 심리학을 잘하는 방법. 이 심리에 대해서 너무 재밌어야죠. 사람 심리를 아는 게. 그리고 심리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그것밖에 없어요. 뭐 백날해야 봐야 심리 공부한다고 그거 앉아가지고 예술 공부인데 막 책이 많이 두꺼운 거 막 깨우고 이렇게 있는데 그거 백날 해봐야 시험 끝나면 빵입니다. 뭐 해봐야 뭐예요? 그래서 마음을 탐구해야지. 그래서 심리가 요즘에 이렇게 크게 유행한 것이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선불교나 이런 데서 나온 게 아니고 저기 남방불교의 관이라는 것을 통해서 부처님이 하신 방법과 같이 마음을 계속 이렇게 관찰하는 거예요.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기 마음을 자꾸 이렇게 탐구해내는 거예요. 그 안에서 아는 것이 지혜죠. 거기에서 나온 것이 지금 심리학의 지금 발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불교에서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이런 방식은 우리도 이걸 지금 이렇게 이런 게 있다는 걸 지금 가르쳐 주기 위해서 하는 거고. 그러니까 이 호좌무수 이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지난번에는 이야기를 통해서 뭔가 막 이렇게 했죠. 그죠? 이야기를 통해서 막 이렇게 풀어나갔는데 이거는 뭡니까? 한 방에 그냥 주먹을 바로 내밀어 버리는 거예요. 우리 바보 형제 그 이야기와 같이 그냥 딱 앉아가지고 손가락 한 개 딱 이렇게 내밀고 이게 뭐야? 이렇게 묻는 것과 같아요. 이게 뭐야? 이러면 뭐예요? 이거야! 이렇게 해야지 뭡니까? 뭔가 해야 돼. 아주 이게 뭡니까? 뭐 수수께끼도 아니고 진리를 지금 탐구하는데 저것거리만 하는 아주 이렇게 언어를 저것거리만 하는 그런 거 해봐야 뭐예요, 그죠? 그래서 그러나 이 질문을 던질 때 깨달은 사람은 이 질문을 하면서 뭘 지금 하고 있냐면 이렇게 달마가 수염이 있느냐 없느냐를 묻는 것이 아니고
너의 본질을 한번 드러내봐라. 지금 네 가슴 열어봐라. 지금 보여봐라. 네 거 한번 이야기해봐라. 지금 이거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뭐 수염이 왜 있을까? 수염이 있는데 왜 없다 그랬을까? 이런 걸 하는 게 아니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질문이 뭐예요? 지금 네 본질을 드러내라. 자, 네 본질을 한마디로 한번 이야기해봐. 그러면 그 본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떤 대답을 하든 어떤 행동을 하든 가슴과 가슴이 알아요. 가슴과 가슴이 만나는 거지. 그걸 탁 느껴야 되는 것이지. 그냥 이 대답이 맞군. 바보와 같이 손가락 한 개 딱 했는데 지도 두 개 딱 하면 이마가 잘하는군. 이런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선문답이라 그러죠. 수수께끼 같이 그런 것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슴을 아는 사람한테는 모든 것이 선입니다. 그러니까 다 가슴이 열린 사람은 여기서 어떤 대답을 해도 다 맞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질문을 해도 그게 다 선이 되고.